아,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공간에서 똑같은 걸 팔더라도 2,000원, 3,000원 더 받을 수 있겠죠. 많게는 10,000원, 20,000원. 아예 그냥 프레임 자체를 우리만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장사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좀 되는 건데, 머리로만 이해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근원적인 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1차적인 서비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대 사람의 서비스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도 결국은 사람이 매력있게 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이의 마음,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좀 그런 걸 많이 찾아가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데 장난감을 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근원적으로 지금 배가 고픈 건지 갈증이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유추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내 매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내가 짠 메뉴를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먹는 건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 짠 건 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언지가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구성의 드라마를 주인인 나도 못 만들면 손님이 어떻게 이거를 감동을 느끼냐는 거죠. 결국은 많이 좀 텁텁하고 좀 짠 음식을 먹으면 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도 마지막 기억은 짜고 텁텁한 기억은 사라지는 건데, 좀 양이 부족하면 갈 때 아웃백처럼 빵이라도 주면 내가 오늘 뭔가 비싸더라도 풍족하게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장치들은 이걸 짠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짠 걸 먹으면 단 걸 먹고 싶고, 뜨거운 걸 먹으면 차가운 걸 먹고 싶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 싶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고 싶고, 이 근원적인 거에서 내 가게 안에 내 지금 구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대본을 세세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니즈와 원칙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이 마르다, 안전한 집안을 자고 싶다라는 근원적인 니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인간이라면. 네, 인간이라면. 근데 그 위에 원치적,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는, 혹은 나의 자아실현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원치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완성시켜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냥 우동을 팔거나 그냥 짠 걸 판 사람과 이거에 대한 보상 개념을 적용해서 이 드라마를 쓰는 사람은 이 원치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공간에서 똑같은 걸 팔더라도 2,000원, 3,000원 더 받을 수 있겠죠. 많게는 10,000원, 20,000원. 그 누구도 아닌 이걸 맨 처음 시작한 내가, 이 공간을 짠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얼만큼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이 브랜드가 마케팅을 통해서 넓게 퍼질 수 있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가 아카데미 했던 데를 예를 들어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카페를 차리셨는데 에그타르트가 너무 좋아서 포르투갈까지 날아가서 배워오실 정도였던 분이에요. 당일치기로 포르투갈 그렇죠. 다녀오시고. 그래서 매장도 참 예쁘게 만들고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왜 에그타르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매장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뉴판에 혹은 그냥 네이버 소개란에 맛있는 에그타르트로만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매장이 왜 에그타르트를 팔고 있는지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드라마가 이 매장에 하나도 녹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채색이에요. 심지어 비싼 고액을 주고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받으셨는데도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포르투갈을 당일치기를 갔다 와서 이 레시피를 받아서 에그타르트를 만들 거면 매장에 국기를 거는 건 좀 촌스럽다면 가구에만이라도 그 배색을, 포르투갈의 브라운 색깔이라던가 딥한 그린, 이 두 색깔만 매장에 잘 배치해도 뭔가 무의식 중에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포르투갈을 좋아하고 매장의 아이덴티티가 약간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음식이나 베이커리 방식을 좀 표방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타르트가 맛있는 건 그냥 1차원적인 감정이죠. 근데 이거에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뾰족하게 만들고 이 드라마를 전달하느냐는 원칙의 개념이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훨씬 다른 거죠. 아카데미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니즈와 원칙의 개념에서 원칙까지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파는 업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뾰족해야 된다. 기억에 남을 만큼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마음속에. 매장에 꼭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느껴진 드라마를 어떻게 쓸 건지 본인이 스스로 좀 깊게 고민해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효과 좀 보셨나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강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다양하거든요, 상황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B2K 아카데미는 강의가 따로 없어요. 개개인별 맞춤 토론식 아카데미로 진행됩니다.
별별 강의 다 들으러 다니셔도 발전도 없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B2K 아카데미는 4주간 토론식 아카데미로 아카데미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지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딱 12명만 가능하거든요. 6월부터 진행되는 B2K 맞춤 토론식 자영업 아카데미. 이미 몇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가 외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업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국내에선 최초로 외식업 아카데미에서는 강의가 없는 외식업 아카데미로 하고 소수 정원제로만 운영을 하고 기수제로 들어오고 싶어서 많이들 하고 싶어서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뾰족한 내용들을 계속 담아냈잖아요. 강의가 없고 진짜 개별 컨설팅 형식으로 하고 정말 소수 정예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유명해졌고, 지금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다 찼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순간인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런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맥락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US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뾰족하게 가는데 어떤 형태로 뾰족하게 가는 건지. 에그타르트가 맛있어, 포르투갈식이야. 사실 이거는 유니크하고 포인트를 셀링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김치찌개를 팔면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가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우리 집은 특별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물이 다른 매장에서는 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육수 내는 비법으로 만든 국물이라든지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정말 더 좁고 깊게 파고들어서 아예 그냥 프레임 자체를 우리만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만 팔고 있는 메뉴에 기둥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는 못 파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도 그렇고, 많은 잘 되는 매장들, 뭐 어떤 브랜드들 보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USP, 셀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 번씩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대표 메뉴, 시그니처 메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대표 메뉴에서도 USP가 필요하고요, 시그니처에서도 USP가 저는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식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식업이라는 산업군 자체가 1차 산업이잖아요. 음식이든 뭔가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가 전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서 돈을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음식을 끼워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특히나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가 너무 맛있어서 포르투갈 가서 만들어 왔어. 야,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안 사 먹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 대표님한테 질문 드렸던 건, 그렇게 열심히 만드신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판매 비율이 얼만큼 되세요? 그랬더니 10% 미만이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결국엔 내가 느끼는 그 매력적인 게 손님들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산업의 근간은 결국엔 이 사람이 뭘 해서 해피할까, 혹은 이 사람이 뭘 해서 조금 덜 불편할까, 그 덜 불편한 걸 위해서 혹은 해피한 걸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매장에 그게 공간이든 메뉴든 서비스든 어떤 거든 내 매장에 들어와서, 아, 여기 이 사람이 해피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만들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 메뉴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CS 교육 받아서 맛있게 만들고 친절하게 하면 손님이 오겠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내 사업군으로 딱 잡지 말고, 보통 이제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아, 난 고기밖에 안 해봤어. 여러 가지 장사하신 분들은, 아, 외식업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넓게 봐서 결국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금 사업가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많이 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드게임 카페들을 보면 매출 비중이 어떠냐 하면, 보드게임을 하는 그 공간 대여 비용이 매출에서 50%를 차지하고요, 커피랑 음료 그리고 음식이 또 매출이 50%예요. 사실 보드게임 공간 대여만 해서는 먹고 살지 못하는 거고, PC방도 최근에는 오히려 더 음식이랑 음료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좀 높아질 정도로 다변화됐거든요. 근데 식당도 사실
이런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도를 많이 높이셔야 내가 실제로 좀 많이 공들여서 만든 음식들이 좀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려가 되고 항상 좀 경고하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신 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댓글 다시는데 오늘도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달아주세요. 이해를 꼭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요만큼밖에 모르면서 남들도 요만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 음식 조금 아는 거 가져가서 요만큼 음식 이거 보고 짜네 다네 우리가 낫네 하고서 거기서 끝. 벤치마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미 학습이 종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언제나 학습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학습이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저희가 일례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매장 200개 정도? 지금도 배우시고 저희가 코칭한 내용을 바로 다음 매장에 적용하실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신답니다. 근데 더 안 듣는 사람은 정말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하는 사람이 말을 더 안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 공부해서 이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늘리고 스펙트럼을 넓혀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쟤네 뭔 소리 하는 거 알고 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좀 이 모든 과정들이 좀 끈기를 가지고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정신적 뇌의 근력이 있어야 좋은 내용도 안 좋은 내용도 걸을 수 있는 혹은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어쨌든 저희 아카데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작은 매장 하나 하시는 분들과 서스럼 없이 똑같이 질문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시는 걸 보고 아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상담 다녀보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한 매장 하나 있는데 고집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왜 발전이 없는지가. 그래서 상담할 때도 우리가 오늘 주제랑도 비슷한데 사실 이런 이론을 좀 잘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경험치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적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하는 게 옳다는 거를 이제 오히려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 조금 사실 힘도 빠지고 그분의 시간도 아깝고 저희의 시간도 아깝고 그 모든 공기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늘 벤치마킹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벤치마킹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찍어놨어요. 벤치마킹 찍은 영상이 지금 올라갔으면 제가 여기 띄워드릴 거고 안 올라갔으면 제가 다음에 꼭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저희 아카데미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사업하시는데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는 또 빨리 이동해야죠. 대전 가야죠. 대전 또 가야 돼요. 프로젝트가 또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